연방국세청 IRS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납세자 1만 명에게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면 정정 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모두 받을 것이라고 밝힌 국세청은 이 서신을 가볍게 보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서신은 납세자 입장에서 안내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경고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디지털 화폐는 통화가 아니고 주식이나 선물처럼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차익을 캐피탈 게인 또는 로스로 보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 거래자들은 비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경제 거래를 국세청에서 모릅니다. 디지털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작은 리테일 스토어의 거래부터 거대한 그룹의 거래를 국세청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길 기다립니다. 국세청이 이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비교해서 누락 여부를 찾아내기도 하고 강제로 자료를 소환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세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디지털 화폐 거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국세청의 과거 조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100%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체캐싱 업소를 감사해서 체캐싱에 간 회사와 개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대 말 연방국세청에서 체캐싱 업소를 집중 감사해서 거래가 많았던 회사와 개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해외 금융자산 신고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해외 거래는 국세청에서 당연히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UBS 은행과 HSBC 은행 등 세계적인 은행에 미국 납세자 정보를 서먼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엄청난 세수를 올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만약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 서먼스를 보내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간다면 디지털 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복을 누락한 납세자들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숨는 방법도 좋아질 수 있지만 찾는 방법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